저 리더십이 좀 빨리 바뀌어갖고 새롭게 잘 이런 상황들을 캐치를 해갖고 산업적으로 지원만 해준다면은 저는 우리나라 지금 산업이 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경제가 망하는 게 경제보다는 산업적으로 지금 잘 다시 우리나라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를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잘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2025년 한국 증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뭐 세계 주요 증시 중에 한국 증시만 완전히 소외됐다, 우리만 떨어졌다, 뭐 이런 자조적인 볼멘 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과연 올해는 어떻게 한국 증시가 전개될지, 그리고 어떤 업종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자세히 또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서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미국 증시는 지난번에 진단을 해드렸고, 오늘 이 시간은 한국 증시에 집중해서 도대체 지금 한국 증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뭐, 그렇죠. 네. 뭐 상처받은 분들이 뭐 한둘이 아니라 뭐 거의 모든 국내 투자자들이 뭐 사실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과연 어떨지, 그 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2025년 한국 증시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걸로 보시는지. 일단 저는 만약에 국내 증시에 좀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좀 전반기에 도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전반기에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약세를 거치겠지만은 만약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오면은 하반기에는 강세를 갖고 갈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딥다이브 한다면요. 지금 한국 주변에 경기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리스크로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관세, 보편적 관세나 막 이런 부분들, 중국의 뭐 경기가 뭐 후퇴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랑 정치적으로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로 바뀌면서 국내 산업도 여기에 맞는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 커다란 혜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내수 확대를 위해서 통화 완화 정책과 경기 부양책을 아주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갖고 저희가 경제 정책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 정책을 취한다 그러면은 저희 산업이 다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3대 시장 중에 2개 시장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해줘야 될 리더십이 지금 문제다. 그래서 만약에 전반기 때 이런 리더십이 새롭게 좀 구축돼 갖고 이런 양쪽 시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보면 수출이 뭐 거의 60%가 되고 내수가 4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출이라는 70%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중국하고 미국에서도 양쪽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지금 환경 구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수까지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한국의 내수 시장을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라고 해줄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내수 시장까지 확대가 된다면은 저는 스토리만 괜찮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방향으로만 흐른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진짜 큰 장이 올 수도 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큰 흐름을 지금 진단을 해주셨어요. 한국 지금 현재 상황은 정치 리스크가 지금 극대화되어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것만 잘 정리가 되고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을 하면 이 상황 속에 미중의 시장적 변화를 우리가 잘 활용만 할 수 있으면 그렇죠. 하반기에 큰 장이 온다. 찬스죠. 저는 찬스라고 봐요. 지금 뭐 아주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위기의 리스크들이 있고 뭐 각종 악재들이 지금 다 나왔다고 보시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 시장이 위축돼 있어요. 위축돼 있지만 이박이 진단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잘 정리가 되면 하반기에 큰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국 시장의 주요 변수 키워드로는 뭐 탄핵 정국,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뭐 트럼프, 그다음에 중국, 시진핑 이 주 키워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그렇죠. 한국 시장은 방향이 딱 나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리더십이 기존 리더십이 올드한 리더십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을 지금 제대로 컨트롤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대응을 못했죠. 대응을 지금 못하는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에 또 대응을 지금도 못하고 있어.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전편에서 이제 미국 경제 전망을 해드렸어요. 증시 전망을 해드렸어요. 새롭게 산업 구조가 개편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이 여기에 맞춰갖고 또 자국 내 경제를 전반적으로 내수 쪽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무역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경제 구조인데 이 두 부분을 잘 캐치만 하면은 이건 리스크가 아니라 저는 찬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전편에서 산업을 규제화하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AI 산업이라든지 뭐 코인 산업이라든지 게임 산업, 에너지 산업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규제 혜택을 완화를 받으면서 성장을 할 거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미국이 우리한테 자꾸 세금을 올리고 관세를 올리고 이러니까 우리는 너무 환경이 안 좋아진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때 환경이 좋았던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바마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여태까지 한국의 수출을 우호적으로 받아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출은 그래요. 다른 나라 물건 팔 때는 그 나라가 그걸 되게 좋게 받아준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수입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6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분명히 견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수출을 할 때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은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을 수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바이든 행정부 때 보시면은 거기가 핵심 정책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다음에 칩스 액트, 이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필요한 게 뭡니까?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다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실 보면은 2000년부터 그걸 사실 막 집중적으로 갖다가 수출을 하면서 그걸 다 극복해냈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뭐겠습니까? AI 산업이라든지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코인 산업이라든지 암호화라든지 저는 사실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게 기존 정부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리더십이 새로 구축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첫 번째 보기 때문에 한국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제가 한국 정책적인 거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에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이제는 AI 어플리케이션, 로보틱스, 게임, 코인, 플랫폼. 저는 이런 쪽을 더 우선적으로 먼저 봅니다. 또 뭐 트럼프가 또 이제 직접 전화도 했지만 뭐 조선 뭐 방산 뭐 이런 쪽도 좀 볼륨이 또 커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키워드를 이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산업이 이제 앞으로 나갈 이제 방향이 사실은 이쪽을 이제 가면은 산업이 좋아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국제 경쟁력이 지금 강화되어 있는 게 저희가 뭐 기존의 자동차 이것만 붙잡고 뭐 제약바 이런 것만 붙잡고 있으면 사실 답이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HBM 밸류체인이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HBM 판매를 다 미국에 하고 있잖아요. 독점을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2, 3년 동안 더 해먹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원화 약세까지 겹쳐있는 조선방산. 조선방산은 미국에 안 팔잖아요. 나머지 글로벌에 팔면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우리가 굳이 수출해서 미국만 바라보지 않고 글로벌을 보면서 팔 수 있는 분야가 된다. 거기다가 저는 K엔터까지 세 개를 합칩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한국 산업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지금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쉽게 해서 그냥 뭐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 행정부가 3조 위안의 특별 장기국채를 마련하겠다. 3조 위안이면 6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입니다. 그것을 내년에 쏟아붓겠다. 어디다가 산업별 보조금 주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증시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고 세 번째가 소비 부양을 시키겠다. 네 번째가 뭐였냐면 지방정부 프로젝트들을 계속 지원해주겠다. 그 쉽게 해서 내년에 중국이 소비도 막 부양되고 증시도 부양되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잘 받아 먹어야죠. 받아 먹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갔어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도 이제 중국이 우리를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이걸 받아야죠, 지금요. 굳이 우리가 또 막 밀어낼 필요는 없어요. 밀어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정부를 밀어내잖아요. 괜히 뭐 군중에 뭐 중국인 섞여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 반중 감정 뭐 그렇게 말도 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정치는 정치고 경제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만약에 중국이 이제 내수 확대되고 이런 데 보면은 굳이 뭐 친중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필요도 없지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중국이 필요로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옆에 있는 나라고 또 어차피 중국이 뭐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고 그러니까 잘 받아 먹어야죠. 그럼 그것만 수출해주면 돼요. 그럼 괜히 우리가 뭐 중국하고 수출 갈등이 있다 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지금 반도체는 사실 삼성이 이제 뭐 기술이 떨어지니까 사실 중국한테 팔잖아요. HBM도 다 중국을 하잖아요. IT 제품들, K-뷰티, K-엔터, 소비재들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화학이 아닌지 철강은 힘들고요. 조선 이런 것들은 뭐 힘들고 이런 분야들을 또 우리가 갖고 가면은 중국 시장을 우리가 되게 공략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리더십을 지금 정부가 못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전반기에 지금 이 전국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이 시장에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롭게 정착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글로벌 금융 부분들을 좀 컨택을 좀 해갖고 이쪽에 포지셔닝을 한다 산업적으로도 그러면 저는 사실 하반기에는 한국 증시는 진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수출이 100%는 아니잖아요. 또 내수가 40% 돌아가잖아요. 지금 사실 뭐 내수에 쏟아부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회의론자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뭐 부동산에 다 물려갖고 뭐 이게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들은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만약에 쏟아부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존 리더십 갖고는 지금 변화된 환경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방향들이 사실 눈에 안 보여갖고 제가 리더십이 교체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은 분명히 시장적으로 본다면은 되게 강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이제 경기 부양으로 방향을 틀고 올해 상당한 양을 이제 쏟아부을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한국도 내수가 침체되어 있는데 한국 내수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을 갖고 새로운 리더십이 움직여준다면 한국 증시 하반기에 또 큰 장이 올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역시 또 한국 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종목, 어떤 업종, 뭐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은지 이박이 갖고 있는 전략을 좀 풀어주시죠. 제가 이미 3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미국의 AI 수혜주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저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그냥 ETF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라이즈 AI and Robotics ETF가 있습니다. 그걸 붙잡습니다. 그 안에 있는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AI 셀바스부터 시작해서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국내 어플리케이션 종목들, 그 다음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요거까지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로보틱스는 전 두산 로보틱스. 뭐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도 많이 완성이 돼 있어갖고 뭐 이번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됐지만 거기가 추가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저는 두산 로보틱스 같이 미국에 진출해서 산업적으로는 로봇을 깔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저는 더 우월하다고 보고요. 또 AI 관련돼 갖고 제약바이오 쪽도 저는 기존에 무슨 뭐 이런 뭐 기술 개발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입만 터는 그런 종목보다는 차라리 비누라든지 이런 뭐 AI 관련되어 있는 자기 영상 이런 것들을 쭉 해갖고 매출을 눈에 보이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더 선호한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HBM 밸류체인이면 사실 SK 하이닉스는 저는 무조건.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충분히 여기에 엮일 수 있다. 그다음에 펨트론 같은 뭐 검사 장비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조선은 뭐 HD 현대중공업이 1순위로 저는 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MRO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이 회사죠. 그다음에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일단 미사일은 한번 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LIG 넥스원까지 이렇게 방공망을 좀 구축할 수 있는 회사 쪽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테마로 이제 중국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SM하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오늘 폭등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미 저희 포트폴리오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SM은 뭐 아니 그게 뭐가 뭐 더 좋아.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이 매출이 더 셉니다. 3-4배가 더 셉니다. 네,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온다 이런 관점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종목들까지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만 보면 되게 암울하고 앞이 안 보이는데 지금 변화가 임박해 있다. 그렇죠. 저는 이거요. 변화는 딱 임박해 있는데 지금 깜깜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두운 새벽인 거예요. 누가 새벽. 지금 여기다가 커튼을 막 쳐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근데 저는 커튼을 만약에 딱 걷으면은 네. 앞에 있는 세상은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뭐 위기 요소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네. 또 중국이 또 경기 부양한다고 하는데 두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뭐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잘 활용하면 진짜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망할 때 막 딱 그거예요. 4대 강대국을 이것만 잘 믹스하면은 우리도 강대국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 4대 강국에 휘말려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저 리더십이 좀 사실 좀 빨리 바뀌어갖고 새롭게 잘 이런 상황들을 캐치를 해갖고 산업적으로 지원만 해준다면은 저는 우리나라 지금 산업이 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경제가 망하는 게 경제보다는 산업적으로 지금 잘 다시 우리나라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를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잘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루빨리 정치 리스크가 좀 정리가 되고 새로운 그 안정 속에서 그 미국과 중국의 그 변화에 우리가 빠르게 잘 올라탈 수만 있다면 한국 증시 큰 장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사실 대부분의 모든 전문가들도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그 강조를 해주셨고 여러 가지 또 업종들 종목들 또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참고를 하시고 선택과 투자는 그렇죠? 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하셔서 또 연말에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바라면서 투자박사도 계속적인 투자 정보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